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장군님 그 문 정권이 네. 그 금강산 관광 문제를 북한하고조차도 실무적으로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거의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산 가족이나 사회 단체는 육로로 가고 거의 뭐 지금 육로로도 지난번에도 금강산에서 대규모 뭐 100단위 이상의 숫자가 이 행사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베이징을 통해서 제3국 여행사 뭐 중국 여행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으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개별 관광객은 그다음에 이제 제3국의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여행사 주관 아래 이제 이 접경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발표한 내용이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 김정은이가 지난 한 11월 이렇게 10월 이럴 때 이 금강산 그 현대아산 시설을 둘러보고 이 허접하고 낡은 이 초라한 시설을 빨리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철거가 되고 나면 아마 중국 자본을 끌어다 넣어가지고 네.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체 관광객들을 대거 수용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현대를 중간에 끼고 사업하는 것보다는 피를 먹는 것보다는 아예 자기들이 중국 자본으로 시설을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관광 사업을 원산까지 연결해서 해보겠다. 지금 그런 이 심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는 계산으로 보더라도 한국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국하고 금강산 원산을 엮어서 가는 게 훨씬 관광 수요나 여러 가지가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대처가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제 제재가 있는 상하에서 네. 한국 관광이 좋습니다 했던 미국이 뭐 그 정도 수용하고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아니라고 해주고 문재인이 뜻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한국 관광객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그렇게 많이 가겠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까도 앞에 우리 이제 황 소장님이 북한하고도 협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 때도 조금 무슨 그 남녀 관계 뭐 이렇게 밀당을 비교를 해서 제가 좀 우스개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예. 그 상대방 그 사귀고 있는 이성이 예. 집이 좀 부자예요. 예. 근데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어. 예. 그러니까 얘가 용돈 모은 거 가지고 좀 어떻게 만나달라니까.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문서 몽땅 들고 나와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국제 제재에 묶여서 한국이 가진 돈은 못 쓰는데.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객 그 조금 개별 관광으로 해서 뭐 중국을 돌리든 뭐를 돌리든 많이 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또 나보고 노력 동원해서 또 쇼해달란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쇼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돈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북한도 일단은 문재인이 꼼수에 별로 탐탁지 않게 저는 뭐 거의 안 응한다 봅니다. 이 정도로.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에 당연히 제재를 받아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우리 한국이 우선 개별 관광 자체가 북한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북한에 개별 비자를 내가지고 저 미국 가듯이 필리핀 가듯이 동남아 가듯이 가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단체 관광해야 됩니다. 네. 북한은. 중국도 단체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근데 그 단체 관광 뭐죠? 우리 그 박광자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개별 관광도 안 되고 결국 무늬만 개별 관광이고 사실상 단체 관광을 하게 되는데 그 단체 관광 쪽 안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국제 제재의 틀 속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그 국제 제재의 틀이 해결되려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비핵화에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나올 때 이게 조금씩 완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본질적인 구조가 안 됐는데 그래서 참 문재인 정권이 웃기는 정권이에요. 첫 번째. 지난번에 뭐 김계관 그 편지 사건도 망신을 당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도대체
금방 드러나고 금방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정말 어쨌든 뭐 잠시라도 뭐 해보겠다고 저렇게 삼류 저질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냥 두 번째 우리가 하나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걸 하려고 하면 키를 쥐고 있는 미국한테 예. 뭐 좀 이따 뭐 호르무즈 이것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할 어쨌든 북한하고 어떤 꼼수를 부리는데 국제사회 제재에 걸리고 있는 것을 조금 봐달라.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게 보면 우리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들은 그 수혜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의 손해 보는 짓만 해요. 그러니까 뭐 금강산 관광,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이나 뭐 방위비를 더 올려주고 미국의 어떤 또 뭐 투자를 유치해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받아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국민의 손해다는 짓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이익이냐? 문재인 일당들의 정치적 이득과 김정은한테 유리한 걸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정말 동수고금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희한한 정권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대한민국은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은 골병되는 일만 골라 한다. 이 두 가지가 문재인이 아주 특이한 그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금강산 관광을 못 가서 내가 죽을 것 같아. 관광 제발 좀 보내주라. 이런 국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북한이 뭐 한국 측에 아주 강하게 요청해서 금강산 관광객이 오면 우리가 안전도 책임지고 후하게 해줄 거니까 제발 좀 보내주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내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아무도 금강산 관광객을 오라고 말하지 않는데 한국이 북한하고 협의도 안 되는 데서 이렇게 서둘러 발표를 하는 부분은 이거는 제2의 박광자 또 제2의 오토 원비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에 국가가 국민을 하여금 관광을 중국 비자만 갖고 오면 보내줄게 알아서 가라 살아오는 거는 네 자유다 뭐 죽어와도 그만이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북한이 이런 핑계를 대서 윈비어처럼 우리 관광객들 인질 잡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뭐 문재인이가 인도적 생명이 중요하다 또 청와대에서 무슨 노란 잠바 입고 호들갑 떨면서 또 뭐 쌀 100만 톤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사람들의 내구조는 이겁니다. 지난번 방송 때도 그랬고 오늘 화요일 날 제가 뭐 조선일보 칼럼에도 그걸 썼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뭐 전원회의 결의문이 이제 신년사니까요. 신년사에 대남이 언급이 없었던 대남무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무언의 아주 강력한 최후 통첩으로 문재인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요리조리 찾아봐도 도저히 이것만 어떻게 좀 묘수가 아닐까 해가지고 강경화를 보내서 폼페이한테 이야기하고 신년사 이야기하고 헤르스 대사 정상적인 이야기한 것을 무슨 그렇게 망발을 송년길인가요? 그런 친구가 해대고 하는 요 꼴을 보니까 몸이 달았어요. 김정은한테 제발 좀 나 좀 아는 체 해달라. 아마 뭐 조선 총독으로 해리스 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 예를 같이 들어봅시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파견한 조선 총독한테 우리 그 7.1분자 매국노들이 추파를 던지는 것도 이거보다는 덜 구차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완전히 김정은이한테 던지는 문재인의 추파는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저질이고 자존심도 없고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팽개치라서라도 우리 위대한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소만 지어주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 몇만 명 정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는 얼마든지 내가 지불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국가가 위험한 지역에는 자국 국민의 여행을 갖다가 제한하는 여행 제한 구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행 제한 국가가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전투 중인 리비아에는 못 간다.
또 시리아에도 못 간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는 국민은 국가가 고발 조치도 해요. 저도 옛날에 이라크 들라들었다고 정권이 다 알고도 있으면서 아무 말 안 해놓고는 나중에 여행 제한을 갖다가 해놨더라고요. 그런 출국 게 제한을요. 몇 달, 한 6개월인가 당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이제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할 건데 지금 전 지구상에 한국 국민에게 북한만큼 위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가서 한국에서 하는 사소한 은행조차도 사소한 행동조차도 북한은 얼마든지 잡을 수 시비 있잖아요. 걸면 시비 다 걸리는 네, 거예요. 오토 웬비어 같은 경우에 뭘 크게 잘못해서 시비 걸렸겠습니까? 북한이 붙여놓은 홍보물을 저거 주장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이 뜯었다고 그 길로 체포해서 재판에 해부해서 고문해서 죽도록 만들어가지고 넘기지 않았습니까? 저 무시무시한 미국한테도. 네, 미국한테도 그러는데. 근데 완전히 뭐 자기 제일 밑에 무슨 발바닥 때만큼도 안 그래서 지금 문재인한테야 뭐. 정권이 국민들에게 우리 체면 좀 봐서 국민들이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목숨 걸고 북한 좀 제발 가주라고 하는 이 행동이 이게 미친 인간들이 아니면 가능한 거냐 하는 부분에 제가 정말 놀랍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김정은이 뭐 말이 냉철합니다. 네, 냉철하죠. 지금 상황에서 오래 사는 사실 별로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 미국하고 유엔에서 금강산 관광은 대북 제재의 확실한 유예라고 육군 해석을 정확하게 안 해주면 여러분 갔다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제 미국 비자 못 받습니다. 미국 비자 못 받으면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자유세계 여행도 안 되고요. 사업 접어야 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이 그 전용기가 체코 들렀던 적이 있죠. 예. 유행 가면서. 예. 그때 평양 갔다 왔다고 해서 예. 그 항공기 미국 내 기착의 중지돼서 예.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대통령 전용기도 그러는데 여러분 개인이 국제 제재인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위해서 모든 해외 여행과 해외 비즈니스 포기하고 북한 금강산 가서 눈치 보면서 갔다 오시겠어요? 그 갈 사람은 뭐 아주 혼이 빠진 문재인 종교의 광신도거나 원래 빨간 사람이라 뭐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간첩하고 그러니까요. 미친놈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북한에 관광가라고 가는 사람은 네. 간첩하고 미친놈 둘밖에 없어요. 그 표현인데 황 소장님 표현이 제일 정확한 그 표현인데 제가 말을 조금 빙빙 돌리는데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습니다. 간첩들이 뭐 북한에 가끔씩은 고정 간첩이나 또 자율적 간첩이 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충성을 맹세하려면 한 번씩은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뭐 북한이 보고받는 거야 뭐 별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맹색이라고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한 번씩은 올라가서 얼굴 내밀어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못 가는데 이제 이래 놓으면 간첩들이 보고하고 오겠다고 나 북한 보고하러 좀 갈랍니다 하고 비자 받아서 그냥 갔다가 또 지시받고 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저도 그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금강산에 유명해진 게 조선시대부터 옛날부터 금강산이나 설악산이나 풍광을 비교하면 오히려 설악산이 낫답니다. 설악산은 화강암이고 바위도 기고 여기는 암질 자체도 틀리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과거에서 이제 한양에서 가려면 추가령 지구대를 통해서 원산 통로로 우리 그 경원선이 놓여 있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평평한 지구대로 따라서 쭉 가니까 원산 가기가 서울에서 굉장히 쉬웠어요. 금강산 가기가. 기차길이 쭉 둘러나 설악산 자체는 접근이 안 됐답니다. 접근이 된 게 일제 때 일본이 뚫은 한계령. 그 댐을 빌어서 지금 명동고속도로 다니고 있는. 그래서 길이 뚫려서 이제 설악산을 접근하게 됐고 이제 그 뒤로 아시다시피 이제 뭐 우리가 이게 분단이 되다 보니까 금강산은 아예 못 가는 거고, 그다음 설악산에 미시령, 뭐 한계령, 뭐 이렇게 추풍령, 뭐 이렇게 추풍령이 참 명동고속도로죠. 이런 영들의 뭐 터널도 생겨 접근성이 좋아진 거고, 그래서 이 사실은 금강산의 허명이고 또 이 북한이 얼마나 무식하게 자연훼손을 많이 했습니까? 그 바위에다가 장군님 뭐 이래갖고 그런 거 써놓고 그 보고 싶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금강산 관광을 갖다가 저렇게 이제 하면서 이 정권이 북한한테 총선 전에
북한이 뭔가를 좀 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러는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푼돈이다. 푼돈이죠. 그러다 중국이 무슨 이 국가적 영향을 받는 회사나 기관이 단체로 뭐 한 5천 명씩, 3천 명씩 1년에 몇 번만 보내줘도 그게 더 짭짤하다. 김정일은 지금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 돈도 있고 예. 기분도 나빠요. 완전히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저거는 완전히 내가 종처럼 부리던 정말 저 말단에 있는 마당새인데 마당새가 진사를 쏘겠단 말이지. 이거. 예. 그리고 뭐 속에서 아무리 안이 났으면 진사어른이 화가 안 났었을 텐데 이거 큰 실수를 했어요. 장에 가서 예. 뭐 정말 일생일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마당새 말 듣고 했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집안 일가들한테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강산 돈 몇 푼으로 지금 화가 안 풀려. 아, 푼돈이죠 이게. 그러니까 약간 100배, 1000배쯤 예. 최소한 한 몇억 달러. 자기 아버지도 김대중한테 5억 달러를 캐시로 받았는데 예. 이게 뭐 한 50억 달러 갖고 오면 화 좀 풀리고 머리 좀 쓰다듬으면서 맛없는 냉면에도 한 그릇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보니까 뭐 이 돈 따져봤자 500억 달러, 뭐 500만 달러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한 5, 6만 달러, 10만 달러 될까 말까는 꼴랑 이런 돈으로 100만 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와서 하니까 예. 너 지금 장난치냐? 속된 말로. 예. 야, 너는 장난치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예. 뭐 이런 감정이 묻어나서 금강산 그거 보니까 문재인이 얼굴이 확 떠오르면서 뭐 그냥 화가 확 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예. 욱하는 거. 예. 그래서 저때 꼬라지 베기도 싫다 지금. 그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는 또 뭐 정주행이 소떼도 몰고 오고 공장도 짓고 경기장도 지어주고 뭐 아니 큰 손으로 팍팍 썼는데 이거는 돈은 안 쓰면서 말은 뭐 예.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도 마음 굴뚝 갖다 해줄 수 없는 건 있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걸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노예한 것 같으면 예. 그걸 좀 달리 생각했을 텐데 김정은이가 확실히 거기서 헷가닥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하노이 갈 때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 천천해도 될 것을 그 싱가포르 회담하고 내리자마자 그건 뭐 큰 소리 쳤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일부러 기차 타고 또 폼 잡으면서. 하노이 그래 갖고 첫 번째 싱가포르하고도 내려와서 예. 순환공항에서 뭐 얼마나 메시지를 크게 쳤습니까? 그러니까 핵은 이미 이제 구축이 됐고 이제 경제 개발해서 이제 대박 났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도 김정은이도 젊은 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이 문재인이 그 사람 좋게 웃으면서 뭐 다 해줄 듯이 했다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배신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북한이 문재인한테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어떤 갖고 노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아주 괘씸하고 미운 감정이 정말 아주 뭐 정말 옆에 있으면 뺨이라도 한 대 때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좀 모질한 놈들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된다고 가서 하노이만 가서 앉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으니까 그 뭐 그게 속인 게 영원히 속일 수 있는 거 아니고 몇 시간 며칠 뒤면 다 들통날 거를 저렇게 속였으니까 미국으로 모르는 거죠. 야, 그것도 저것도 또 사실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북한을 그냥 단발로 끌어내기 위해서 속인 게 아니라 저것도 사실이라고 믿고 텔레비로 뭐 그 하노이 회담을 하면 오늘 크게 떠들썩하게 홍보해야지 하다가 적어도 왜 이렇지 하고 김정은은 이것들을 내가 믿고 하다가 이 모질한 것들이 아마 좀 모질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모질한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 부리는 꼼수들 예.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쏘기는 거는 좌익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쏘겨왔잖아요. 예. 이게 국제 무대에서 통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선수인 북한에다 통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지금 금강산 관광 문제가 지금 해리스 대사에 대한 공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좌파 단체들이 총 들고 일어나가 해리스 규탄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요. 그리고
청와대 그 외교부가 이 해리스 대사가 깊이 인물이냐 이렇게 묻자 말할 게 없다라고 이 부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온통 다 들고 일어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지금 오늘 또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리스 대사의 코스염이 문제가 아니다. 리프트와 비교된다 하면서 과같이 리프트는 칼 맞고도 가만히 있었는데 해리스는 뭐 아주 그냥 자기 좀 뭐라 했다고 달라 들어가고 저래 큰 소리를 낸다. 참 이 아주 좀 비정상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해리스가 조선 총독 행세를 하는데 이 땅을 떠나라. 오늘 또 그런 성명까지 나오고 해리스 추방하라. 그래서 이제 슬슬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는 해리스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또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자, 한국에서 정권의 방조하에 진관변 의용 단체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걸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국의 대사를 콕 찍어서 이런 식으로 무슨 일본 피가 흐르고 조선 총독이니 코스염이니 이렇게 지금 슬슬 엮어가면서 대사가 마치 문제가 있어서 저런 것처럼 하는데 해리스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지금 대사가 누가 있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해리스 대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는데 말을 아꼈죠. 사실 작년 연말을. 지소미아 파기를 보고 해리스 대사가 슬슬 이게 안 되겠군 해서 나온 거고 그것은 뭐 해리스 대사가 자기 개인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리된 입을 말하지 해리스 대사가 무슨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데자뷰라고 있죠. 과거와 같은 사실이 그대로 기시감이라고 이야기하죠. 한국말로. 작년 8월 22일 조국 사태로 문재인이가 코너에 몰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했습니까? 지소미아 파기를 하고 일본하고 뭐 죽창가를 불러잡고 또 뭐 유니클로에 뭐 반일 뭐 판매 그 운동을 하고 불매 운동을 하고 렉석스를 부시고 별 이야기를 다 했죠. 그리고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그 8월 달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국 사태로 떨어지니까 지소미아 파기로 뭐 해보려고 했다가 문재인 실패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재수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황사장님이 언급하는 삼성 관련 거 덮는 거 검찰 박살내는 거 이래서 지난주 아마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RN서치가 이렇게 흔들렸으면 제가 봐서 문재인 지지율은 거기서 10%는 더 마이너스를 해야 사실 정상일 겁니다. 뭐 통계 기법 같은 것들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긴 그렇지만 길거리 미터라고 왜 하잖아요. 그 만 몇천 명 넘으니까 제법 그 어느 정도 통계의 신빙성은 생긴 겁니다. 샘플링 뭐 무작위로 해서 좀 이게 그거 되겠지만 어쨌든 거기 보면 거의 뭐 한 과거에는 한 7대3에서 거의 뭐 8대2, 85대1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호남조차도 8대1로 문재인이 지지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6대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수치는 정하지 않겠지만 트렌드를 나타낼 거거든요. 이제는 뭐냐? 총선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80 며칠 남았는데 이대로 뻥뻥뻥 터져 나가다가 빨리 이 관심을 이제 쉽게 말해서 윤석열 총장이 관심 가지면 갈수록 불리하고 윤석열 대신에 거기다가 사진을 해리스로 바꿔놓으면 지지율이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요새 이 미친 짓을 하는 거는 내가 보니까 딱 그 문재인이가 총선항에서 제2의 조국 사태, 제2의 지소미아처럼 이제 그 일을 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일에 이어 이번에는 반미로 가지고 가겠다. 뭐 나중에는 미국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뭐 하든지 뒤에 뒷공문을 하든지 뭐 어찌 뭐 무기를 더 사든지 하더라도 일단 반미를 가지고 지지를 결집을 시켜서 총선에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실익이 있겠는가 보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반미를 가지고 했을 때 어차피 포탄 떨어진데 또 떨어지는 그런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지지층만 저걸 열화같이 하지 반미를 가지고 반일은 지금 대한민국이 옛날에 식민지를 했다는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서 이 쉬운 선동의 이슈로 항상 밥 먹듯이 등장하는데 반미를 가지고 한국의 이 다수를 점하겠다. 특히 뭐 한국 국민들의 그 아주 뿌리 깊은 어떤 열등의식을 자극해가지고 반미를 해서
이렇게 맞서겠다 하는 게 효과적일 건가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이나 한번 해봤나 싶기도 해요. 그 뭐 과학 분석 해봤겠습니까? 저 정도 지능을 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을 하는 소위 김일성주의, 주사파 이 친구들은 과거 반미의 재미 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80년대. 80년대죠. 예, 반미. 근데 이 사람들 수는 80년대 머물러 있잖아요. 네. 80년대 반미는 왜 효과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니시티브를 주는데 이 동력이 되었냐 하면 글로벌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니까 소련의 KGB 이런 데서 아주 조직적으로 지원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양키 고음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키 고음 국제연대가 심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반미고 맥혔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붕괴되고 이제 반미고 전 세계 양키 고음하면서 대만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없는데 이란 정도 있으려나? 이란은 양키 고음도 안 되는 게 양키가 거기 안 사니까 고음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때려 죽이라 이런 이야기는 하겠죠. 지금 아무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진한 이슈인데 이 사람들은 야 과거에 반미만 해치고 우리가 뭐 그때는 반일 별로 안 해쳤습니다. 반미가 아주 맥혔어요. 80년대. 80년대 사고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반미에 대한 정치적인 효과에 대해서 과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지금 초조한 겁니다. 도대체 지금 자기들도 계산해보고 벌써 북한에 좀 챙겨보니까 금강산 관광을 전면 해제해도 그 정도 가지고는 김정은이 야 중국 관광객들 왜냐하면 시진핑이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정도 온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150에서 300만. 그러니까 제재가 있었던 2019년, 2018년도 북한 관광객 잔뜩 늘었던 것은 시진핑이가 그냥 밀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주로. 그리고 특히 그때 6.25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 의원군들의 그 세대들이 그 아들 세대가 효도 관광을 걸로 유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참전지에 가봐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국가적 지원하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정말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야 많이 올 것 같지도 않고 금강산을 전면 개방해도 대체적인 중국 관광객이기 때문에 니들한테 별로 손은 안 벌리겠다. 그래도 뭐 해준다고 그러면 내가 거부할 일은 없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뭐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알았어. 기본 옵션으로 주고 개성공단 열고 뭐 이런 거 몇 가지 철도 도로 연결하고 철도 도로 연결하고 개성공단 같은 거 몇 개 더 만들고 그 정도쯤 하면 우리 아버지 김정일이 뭐니그저 두목 옛날 두목 돌아가신 두목 노무현이한테 했던 대접 정도 해줄까 말까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야 이 정도 카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데 비록 효과는 반일이 해보니까 효과는 옛날에 그런 추억은 있는데 생각할 만큼 효과가 안 크더라도 담은 한 1개월이라도 이 효과를 끌어가면 나중에 또 어떻게 이걸 전환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마련할 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냥 당면 급한 거는 자기들의 천인공노할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추미애가 조자로 헝칼 쓰듯이 막 썼잖아요. 이거 빨리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빨리 돌려서 일로 관심을 돌려서 일단 검찰을 박살내 놓으면 설 끝나고 나면 검찰들이 다 뭐 무혐의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있는 자기의 스캔들들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얘들이 내놓은 게 반미 카드. 그다음에 이북은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고갈돼 간다. 이게 사실은 극약 처방이거든요. 이거는 그 잠깐 살릴 수 있는 마약성 아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고통은 좀 줄겠지만 영원히 그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이 설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자 금강산 관광 죽고 싶으면 가시라. 제가 이렇게 좀 덕담이 아니라 좀 냉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시면 해외여행이나 해외 비즈니스나 이런 건 못하고 국내에서 그냥 김밥이나 하시면서 평생 해외 구경하기 어렵다는 것도 좀 제가 심하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자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